충청북도가 내년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주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가 과거의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제 수탈의 장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민원의 장소는 관광자원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김기창, 김환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올해는 되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북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내년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과연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은 823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청년에 대한 결혼 지원입니다. 청남대와 미동산 수목원 등 도내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최소 비용에 제공하고 1,200만 원 미만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 100상에게는 예식 비용 2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신혼부부들에게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절박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돕겠습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기존의 저출생 정책은 그 대상자를 늘려 비용 지원을 강화합니다. 1인당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 45세 이상에게도 난임시술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췄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임신부 태교여행 지원 사업은 대상 인원 300명의 예약이 일찍이 마감되며 호응을 얻었던 만큼 그 대상 인원을 9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충북이 전국에서 쌍둥이 출산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다태아 출산 가정에게는 120만 원의 분유비도 지급합니다. 현금성을 확대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건 아니고 저희는 현금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충북은 6,48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로 자체 저출생 대응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올해는 앞선 두 해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 과감한 7개의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정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출생아 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공직사회에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 수행을 나눠 맡는 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공무원에게 폭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일인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산하 도서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이달 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에게 들은 모욕성 발언입니다. 충격을 받은 A씨가 머리가 어지러워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막말을 내뱉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각자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도 업무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많은데 당시 자료가 틀렸다며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내 메신저로도 괴롭힘을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메일을 잘못 보내면 요거 틀렸으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메일 다시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분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직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평소 서로 알고는 지냈는데 B씨가 언젠가부터 자신에게 대놓고 폭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 B씨는 A씨가 기분 나쁘게 말해 그럴 때마다 맞받아쳤고 자신 또한 욕설을 한 차례 들어 상처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A씨 말고 또 다른 공무직 직원들도 B씨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관실은 양측의 주장을 담은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통합대학의 교명을 놓고 줄달리기를 벌이던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통합대학 교명 후보 선정 투표 공고문을 내고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명 후보는 기존 교명인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와 글로컬 충북대학교, 한국국립대학교 등 4개입니다. 양 대학 교원과 직원, 학생 모두가 각자 한 표씩 행사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교명을 통합교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이배, 박서보, 김기창 등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 6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전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전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고난의 시기를 거쳐 부활에 이르기까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조선시대 어느 고을의 이야기를 그린 풍속화를 보는 듯합니다. 김기창 화백이 한국 전쟁 당시 피난을 갔다가 미국 선교사의 권유로 그렸다는 예수의 생애 전작품 30점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 연작 시리즈는 서양의 종교적 주제를 동양화로 풀어내 한국 종교미술 토착화의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지평을 열며 한국 경매 낙찰가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한기 화가의 작품. 수출 활용에 한국적 정서를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는 이배.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들의 작품 6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 나노 갤러리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시회입니다. 예술가들의 이러한 작품은 세대를 넘어 우리 마음에 머뭅니다. 그래서 나노갤러리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전시를 선보이며 오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들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예술적 경험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 세계를 관람할 수 있는 이 전시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주시가 과거의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제 수탈의 장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 민원의 장소는 관광자원시설로 탈바꿈한 건데요.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성내동에 위치한 옛 조선 식산은행입니다. 과거 일제의 전쟁 군수 자금을 공급하던 자리에 반고 후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일제 수탈의 역사를 뒤로하고 약 90년 만에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관악골 아트뱅크 243입니다. 채광이 들어오는 높다란 층고의 건물은 전시장의 공간감을 더하고 금고였던 공간과 철문은 그대로 남아 특색 있는 전시장이 됐습니다. 본관은 공연과 전시, 별관은 청년들의 창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상 중입니다. 2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1층은 복합문화공간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청년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청년 창작 공간시설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엔 탄금호가 바라다 보이는 친환경 생태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과거 30년 넘게 숯가마 공장이 가동되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 금가 달숯정원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지금 이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거닐고 그러면은 동네에서도 보기 좋고 냄새 없어 좋고 공기 좋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정원 내 갤러리 카페에선 다양한 기획 전시도 진행돼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가면에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정주 자전거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저희가 앞으로 국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고충과 아픈 역사를 딛고 재탄생한 지역의 문화 공간들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요즘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포항시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의 어린이 공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이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엔 어린이 관련 시설을 대폭 늘린 공원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공원입니다. TBC 양병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나이 지긋한 주민들입니다. 몇몇은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 마련된 쉼터에선 담소를 나눕니다. 지난 9월 석 달간 공사 끝에 기존의 어린이 관련 시설을 없애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단장한 겁니다. 하루 종일만 와가지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막 무조건 밤만 몸 오고 아침에도 일찍 오고 막 4시 반부터 와가 운동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인근 다른 어린이 공원은 초등학생들과 고령층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들 동네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공원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을 보면은 어르신들이 요즘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문에 요 맨발 걷기를 한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5,500에 있는 공원들에는 짚라인을 비롯해 놀이공원에 버금가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마련해놨습니다. 이 지역은 평균 연령이 포항에서 가장 낮아 어린이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는 최근 5년간 122억 원을 들여 어린이 공원 32곳을 주변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습니다. 4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어린이 공원의 주변 이용자 특성, 인구 현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 이용자 맞춤형 테마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어린이공원의 변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수혜자 1000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청남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14개의 질환에 대해 신청자가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을 받아 치료할 수 있고 이자를 도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의료비 후불제 수혜 대상은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으로 지금까지 1110여 명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진천군의 올해 주민등록 인구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진천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명보다 15.9%인 57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 15.9%는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기업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책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지원 외에 난임 부부의 시술 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비용을 최대 200만 원 더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부부 모두 제천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가 임신 출산 혜택 맞춤형 모의 계산기인 아이조와 원클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와 청주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 출산 보육 지원 혜택을 개인 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아이조와 원클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출산 혜택 모의 계산기와 청주 모아드림 2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충북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민생은 어려움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결정하는 청주시 의회 의사 진행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당시 감금 피해자인 임정수 의원이 고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도내한 고등학교에서 사제지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A 고교는 사제 간 연인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교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한편 품위 유지 위반과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